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데이트 오브젝트의 그런 기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트 오브젝트라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되는데요. 그러니까 날짜, 사실은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정보까지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분, 초, 심지어는 1000분의 1초까지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아웃풋을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일과 함께 월, 그리고 일, 그리고 연, 그리고 시분초,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세팅되어 있는 그 타임 존이 그 세계 표준시로부터 얼마만큼 시간이 떨어져 있는지까지 표시해 주죠. 그래서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열로 나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 요일과 함께, 월과 함께, 그리고 일, 년, 그리고 시분초, 그리고 그 소위 타임존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또는 숫자로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그 리눅스의 표준시가 있습니다. 리눅스 표준시는 그 1970년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몇 밀리세컨드가 지났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시는 아마 2020년 3월 27일이 몇 밀리세컨드 정도 지났는지 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예제였죠. 그 패러그래프를 만드는데 아이디를 데모로 주고 요 inner HTML 파트에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document.getElementByIdDemo.innerHTML에 뭘 쓰고 있습니까?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한번 실행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데이트 앞에 거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거를 그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로 써도 되는데 데이트 열고 닫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현재 시간을 그 연월일과 함께 우리가 그 가르쳐 주고요. 그 내용을 쓰면은 이렇게 요일과 함께 그 월, 일, 년, 그리고 시분초, 그리고 그 타임존을 써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사실은 new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데이트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 보통 그 객체의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그 컨스트럭터라 그래 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생성해 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 오브젝트에 물론 그 컨스트럭터 식으로 괄호 열고 닫고 그 빈 내용을 써서도 현재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방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을 주어도 되고요. 그리고 날짜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여러 개의 파라미터 하나 아마 7개일 겁니다. 연, 월, 일, 시, 분, 초,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7개의 숫자를 주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연월일, 시분초, 그 밀리세컨드 단위의 그 객체가 그러니까 날짜 객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new date 가로 열고 닫고를 먼저 살펴봅시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즉 아까 예에서부터 살펴본 것과 동일한 예인데요. variable d를 new date, 그러니까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date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이 새로운 데이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데이터 오브젝트 안에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썼을 때는 당연히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올 건데 우리가 다른 내용이 없죠. 그죠?
new date에다가 D를 넣어서 그 D를 그냥 디스플레이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Friday, March 27, 2020 그죠? 현재 시간까지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집어넣는 방법을 해볼까요? 때때로 데이트, 현재 시간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 due day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날짜를 시간 정해서 그걸 활용하고 싶을 때 그때 문자열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은 반드시 쿼테이션 마크를 써야죠. 인용보를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쓰는 방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그 영문자로 된 그러한 그 날짜 표기 방법은 거의 다 아마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March 27, 202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3월 27일 2020년도 2시 45분 오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여기서는 그 예전 시간이네요. 2014년도 그 10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여기 inner HTML에 썼습니다. 어떻게 돼요? 2014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수정해 볼게요. 2020년 마치 그죠? 3월 27일로 제가 바꾸고요. 시간도 한번 바꿔볼게요. 15시 30분이라고 바꾸고 실행시키면 그렇게 되죠.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맞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 GMT 그 플러스 9은 그 세계 표준시보다 우리가 9시간 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넣어도 작동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를 넣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숫자는 이미 그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밀리세컨드 단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로 타임으로부터 이 주어진 숫자만큼의 밀리세컨드가 지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을 주면 어떻게 돼요? 기준시가 나오는 거죠.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1억 밀리세컨드를 넣었다. 그러면 아마 요건 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을 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그 이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밀리초를 뺐을 경우에는 아마 1966년도 뭐 10월 30일 정도일 거라는 걸 여기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좀 그 굉장히 큰 숫자 있죠. 158, 528 이거는 현재 시간을 스트링, 그러니까 숫자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활용해 본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 오브젝트 생성할 때에 숫자를 주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 그냥 단순하게 1억 초인가요? 뭐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1973년도로 되어 있네요. 아마 1천억 초 같아요. 그죠? 밀리세컨드 단위로. 자,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전에 봤던 그 시간으로 제가 카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제가 바꿔 놓아 보겠습니다. Ctrl V. 자, 2020년 3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시간이 바로 그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억 초 밀리세컨드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1966년도로 오히려 그 뒤로 1970년 이전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하루가 아마 제가 알기는 여기 있네요. 8640만 초예요. 8640만 밀리세컨드가 하루입니다. 하루만 지내볼게요. 8640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볼까요? 맞네요. 그죠? 1970년 1월 2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9시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표준시로 지금 제 머신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UTC 타임으로는 아마 0시일 겁니다. 그래서 8640만 밀리세컨드가 하루의 밀리세컨드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 세팅이 그런 정밀한 세팅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이렇게 숫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계산보다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숫자로 딱 주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허용됩니다. 그럴 때는 7개 넘버가 허용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27일
14시 34분, 3분, 30초. 그리고 이거 밀리세컨드 단위니까 그냥 0으로 놓은 건데요. 그럴 때 세팅된 것을 디스플레이 한번 해본 거죠. 자, 한번 실험해 봅시다. 제대로 되는지. 아, 여기 예제는 또 다른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겠죠. 2018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2018년 12월 24일. 자, 이거를 저희는 우리 걸로 한번 고쳐볼게요. 2020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연월일을 숫자로 줄 때는 월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월이면은 2예요. 3이면 3이 아니라 2입니다. 0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27일이니까 맞고요. 지금 한 15시 한 56분 정도인데 제가 56분 그리고 뭐 30초 이렇게 쓰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맞나? 2020년 3월 27일이죠. 그죠? 요 2라는 숫자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1월이 1이 아닙니다. 0이라고 줘야 돼요. 잘 해볼게요. 그죠? January는 0으로 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 7개 숫자를 다 줄 필요는 없고요. 그 4개 이상, 6개 이하까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2018년 11월 24일 하면은 11월이 아니라 12월입니다. 12일은 그 December 24th Monday 그 자동적으로 요일까지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10운초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4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24를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 1이 그 첫째 날로 바뀌고요. 만약에 마지막 거 10일까지 한번 빼볼게요.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년만을 쓸 때는 그 소위 숫자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오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그 숫자로 우리가 지정할 때는 년월일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숫자는 반드시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오해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부터 예를 들어서 2020년 예를 들어 2020년 3월 하면 여기가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2020년 3월 1일 그리고 일요일 0시 0분 0초로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만 썼을 때는 얘는 밀리세컨드로 오해하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그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은 0부터 10일까지 주어진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제는 아까 그 조금 전에 주의드린 숫자 하나를 썼을 때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오해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데이트 메소드를 몇 개 더 좀 살펴볼까요? 그 데이트 메소드라고 하면은 데이트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그 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그 로컬 타임을 다른 시간대로, 그러니까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트 타임으로 세계 표준시로 바꿔주는 역할, 뭐 이런데 활용되는 그 메소드들이 있고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메소드 중에 하나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대략적으로 짐작이 될 텐데 문자열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바꿔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디폴트 메소드예요. 보통 그 우리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스트링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매스 오브젝트, 뭐 랜덤 오브젝트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떠한 메소드도 제공되지 않으면 그러면 디폴트 메소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객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를 문자열로 그냥 출력해 주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date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했어요. D로.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써봤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년월일 10분초가 문자열로 보여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암묵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예제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new date에서 D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그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에 썼는데 지금은 뭘 씁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썼더니 Friday, March 27,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요 toString을 제가 우리가 그 메소드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D 한번 써봤었잖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즉,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예제고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그거는 그냥 오브젝트를 썼을 때와 똑같이 문자열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오브젝트가 제공하는 그 연월일, 시분초, 요일 정보를 다 그냥 문자열로 써주는 그러한 메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toString과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UTC 스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UTC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세계 표준시를 나타내죠.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인가요? Continued인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름은 뭐의 약자인지는 세계 표준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new date에서 현재 시간을 만들었어요. D로. 그리고서 그거를 여기 to UTC 스트링으로 여기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2020년 3월 20일 날짜 똑같고 프라이데이 요일 똑같고요. 7시 1분 43초라고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은 9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7에다가 9를 더하면 아마 16시 아마 그러니까 오후 4시일 겁니다. 한번 요거를 패러그래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C, V, 데모 2하고 이걸 두 개를 써볼까요? Ctrl C, Ctrl V, 데모 2에다가는 현재 시간을 그대로 쓰는 toString 그대로 쓰는 거죠. 그냥 써도 똑같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런 해볼게요. 자, 세계 기준시로 봤을 때는 오전 7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시, 9시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UTC 스트링을 활용하면 세계 표준시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date 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to date string. date string은 날짜를 좀 더 읽기 쉬운 형식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정보만 갖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일과 연월일만 우리가 앞부분 시분초 뒷부분은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date string 하면은 연월일 시분초에서 요일과 월과 일 그리고 년까지만 디스플레이 되는 그러니까 date string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to date string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엑서사이즈 3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데이트 포맷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